지금 이 시간은 상승의 트리거라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출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셀사이드라 그래서 증권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주식 사십시오, 투자하십시오라고 하시는 분이고, 오늘 여기에 출연하시는 손정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식을 사서 운용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간의 그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견해가 다른 데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 손정우 매니저가 얘기하시는 것도 귀담아 들어보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멘트에서 부담을 좀 드렸나요? 일단은 수급을 보면서 저희가 한 주를 보거든요. 이번 주 수급에서 어떤 특징 나왔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으로 수급이 분산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네네. 반도체 업종이 수급이 좋았고 이 외에도 자동차, 2차 전지, 건설, 화학, 음식료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네네.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는 게 빈번했고 네네. 이에 따라서 수급이 분산되었다라고 보입니다. 확실히 그러면 수급과 관련돼서 괜찮은 종목들로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는 데가 있으셨습니까? 특징 중에 하나는 원익 네. 그룹주에 수급이 좀 집중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 식각 파츠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익 QNC가 이번 주 전체 수급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소재 업체인 원익 머티리얼즈와 2차 전지 장비 업체인 원익 P&E까지 수급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주간 원익그룹의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원익 QNC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예상치 250억을 훨씬 초과하는 340억으로 발표되었고 연간 실적 추정치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원익 P&E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인수했던 NS라는 기업과 합병 공시를 했는데요. 네. 향후에 2차 전지 장비에 입찰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반도체 시각 파츠 얘기를 하면서 원익 얘기를 했었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된 게 원익그룹주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상승의 트리거라고 할까요? 저희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까? 이번 주 상승 트리거로 준비한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요? 네, 사실 바이오는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덜한 섹터일 텐데요. 특히 매니저분들도 포트폴리오에서 편입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오 업종을 지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가장 극대화됐을 때 이 매크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섹터가 바이오였다는 점. 네. 두 번째는 리오프닝에 대한 역발상입니다. 리오프닝에 따라서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 기업들의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있겠지만 그 외에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리오프닝에 따라서 빅파마들과의 계약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낙폭 과대입니다. 코스닥 바이오테크 지수 경우에는 2020년 12월 고점에서 약 50%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는 2021년 2월 고점 대비 57%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사실 금리가 오를 때는 성장주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바이오가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꽤 역발상적인 투자를 조언하시는 건데 바이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진단부터 신약 개발 그리고 기존 제약주도 있고요. 어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먼저 매니저의 관점에서 네. 코로나가 바이오 업종에 남긴 유산을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먼저 진단키트 기업들은 벌어놓은 현금을 가지고 향후에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네네. 원격 진료 분야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 특히 RNA 분야는 성장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RNA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RNA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게 DNA이고요. 네네. 이 유전자 정보를 통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RNA, 특히 mRN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mRNA 백신은 짧은 개발 기간과 신속한 허가를 통해서 다양한 RNA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백신의 매출은 감소하겠지만 현재 임상 개발 중인 RNA 치료제는 2024년 혹은 2025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의 성장이 가팔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백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mRNA 기술이 바이오 업계, 그러니까 의료 업계에서
상당히 미래의 기술, 미래에 대해서야 좀 현실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네. 현실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내 기업들 중에는 이 mRNA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신약 개발은 저희가 좀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네. 업체들도 좀 있지만은 제가 주목하고 싶은 쪽은 네. 바이오 CDMO, 특히 RNA 분야에서 CDMO 기업이 될 것입니다. CDMO라고 하면 위탁 개발을 의미하는 CDO와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 CMO의 합성어인데요. 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속에 RNA 치료제의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건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에 반해서 대량 생산을 해줄 수 있는 CMO 업체들은 글로벌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특히 RNA 분야는 현재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mRNA 관련해서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이제 주목할 때가 왔다라는 말씀이신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을 더 주목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좀 듣고 싶네요. 네, 아시겠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CMO 기업입니다. 네. 이번 2분기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네. 먼저 4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실적 성장, 5공장의 착공과 5공장의 중요한 역할, 마지막으로 6에서 9공장의 투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 4공장은 올해 10월에 부분 가동을 시작으로 내년 2분기에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4공장이 가동이 시작을 하게 되면 최대 62만 리터로 캐파가 확대가 됩니다. 네. 4공장의 캐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매출 성장 속도가 가팔라지게 될 텐데요. 이 4공장의 가동률이 100%에 도달한 2026년이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은 30조, 영업이익은 1조 원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5공장의 착공인데요. 5공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항체 치료제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 5공장을 통해서 mRNA와 유전자 치료제로 본격적인 성장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바이오 CDMO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높은 기술력과 높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이 생산 캐파를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매출 성장을 하는 산업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6에서 9공장의 투자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80만 원에서 82만 원대에서 약간 박스 흐름을 요즘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5공장, 6공장까지 가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선매니저의 의견이십니다. ST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ST팜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전반적인 바이오 CDMO 기업이라고 하면 ST팜은 RNA 특화된 전문 플레이어 업체이고 향후에 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T팜도 핵심 포인트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RNA 치료제 핵심 원료인 올리고가 공급 부족한 상황이고 올리고 생산 캐파 확대와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마지막으로 mRNA의 핵심 기술력입니다. 이 올리고가 핵심 원료인 반면에 글로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ST팜, 미국의 에질런트, 일본의 니토덴코 세 군데 업체뿐이고요. 네네. 현재 이들 세 군데 업체의 생산 캐파는 2톤 정도 수준인데 2026년이 되면 11톤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11톤 정도도 그때가 되면 현저히 부족한 양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상업화된 만성질환 RNA 치료제가 노바티스의 렉비오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 렉비오 하나만 가지고도 2026년이 되면 연간 올리고의 필요 수량은 10톤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T팜도 이 렉비오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생산 캐파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2026년이 되면 ST팜은 한 4.2톤 정도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게 되고요. 네네. 매출 규모로 환산하면은 약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올리고뿐만 아니라 ST팜은 mRNA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CDMO 분야에도 진출해서 적극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계획인데요. 현재 캐파 수준은 1,000만 도즈 수준인데 올해 말이 되면 1억 도즈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이 mRNA 분야에서 핵심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 캐핑과 네. LNP라는 기술을 모두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산업이 성장했을 때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캐핑과 LNP라는 기술은 저희가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이나 매니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바이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mRNA 관련된 CDMO 회사들에 좀 주목하자.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